안녕하세요. 전쟁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전쟁도서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상군 하면 떠오르는 무기, 전차의 탄생과 초기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전력을 측정할 때 그 나라 군대가 보유한 전차의 성능과 보유수량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정도로 지상전의 핵심 무기 체계로 자리 잡고 있죠. 현대에는 이렇게 크게 대접받는 전차지만 초기 전차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차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다들 잘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참호전 때문이었죠. 무수한 탄환을 뿌려대는 기관총과 살상력이 극대화된 대포의 화력 앞에서 보병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병과였습니다. 기동을 통한 결정적 승리는 전장에서 사라지고 인간의 피와 살이 흩뿌려지는 대량 파괴의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가 공격부대가 되어 적의 참호를 점령하기 위해 돌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총탄과 포탄이 난무하는 끔찍하게 그지없는 무인지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무인지대를 통과하는 동안 수많은 전우들이 옆에서 죽어나가게 되죠. 적 참호선 바로 앞에는 무수한 철조망이 놓여져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야간에 투입되었던 공병들이 철조망을 일부 제거했을 테지만 철조망이 남아있다면 여길 건너기 위해 또 수많은 전우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적 참호에 뛰어들면 이제는 원시적인 육탄전이 벌어집니다. 총검과 개머리판, 날카롭게 날을 세운 야전사, 그리고 야만스런 싸제 무기들이 동원되죠. 운이 좋아 참호를 점령하고 적을 쫓아내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참호에 남는다고 해도 언제 적이 반격이 올지 모르고 전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을 추격하면서 방어선에 구멍을 만들어줘야 하죠. 참호를 공격하는 동안에 발생한 수많은 병력 희생과 탄약 소진, 체력과 정신적 피로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 대부분의 공격은 격퇴당하거나 적의 생생한 증원군의 반격으로 인해 출발선으로 되돌아오게 되면서 전선에는 큰 변화 없이 수많은 희생만 쌓여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 참호전의 전형적인 모습, 서부전선 이상 없다죠. 이런 답답한 참호전을 극복하기 위해 각 국가는 장갑 장치를 갖춘 전투 차량,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실전에 가장 먼저 투입된 것은 영국의 마크 1 전차로 쏨전투에 투입되죠. 49대의 전차가 준비되었지만 기계 고장 등으로 인해 무인지대를 통과하여 전선에 도달한 수는 10대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깜브레 전투에서는 476대라는 대량의 전차가 동원되어 초기에는 독일군 전선을 돌파하여 성공적인 진격을 합니다. 그러나 독일군의 반격, 특히 나중에 설명드릴 후티어 전술을 사용한 반격이 시작되고 예비대가 부족한 영국군은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영국군은 이 전투로 180대의 전차를 잃게 됩니다만 전차의 가능성을 보여준 절반의 성공을 거둡니다. 무인지대를 가로지를 수 있는 캐터필러, 총격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해주는 장갑, 탑재된 기관총과 대포를 적을 제압하면서 철조망을 짓밟고 길다란 차체로 참호를 건널 수 있는 전차는 참호전을 타개할 수 있는 희망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전차란 물건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무기였습니다. 완충 장치가 없는 거대한 강철 괴물을 탄 승무원들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엔진과 전투실이 분리되지 않아 엔진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들이마시며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엔진이 내뿜는 열기는 전차 안을 사우나실로 만들었고 엔진 소음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기계적 신뢰성이 낮은 엔진과 변속기구들은 언제 고장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전차를 타고 장시간 전투를 벌인다는 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변변한 무전기조차 거의 없던 대부분의 전차들은 통신수단으로 비둘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비둘기 통신은 전차의 상황을 본부에 알릴 수는 있지만 본부나 상급부대의 지시를 받을 수는 없는 일방향 통신이었죠. 그렇다고 전차에 타고 있는 것이 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독일군은 전차에 대항하기 위해 대전차전 훈련을 받은 포병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전차 장갑은 포탄 한 발이면 여지없이 격파당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보병의 철갑탄 소통 사격에도 대단히 취약해서 관통된 철갑탄은 승무원, 엔진, 전차의 기계장치들을 손상시켰죠. 영국이 전차의 장갑을 강화하자 독일은 티게베어 같은 대전차 소총으로 무식한 13.2mm 대구경 철갑탄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대포나 대전차 소총만 위협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수류탄을 여러 개 묶은 집속 수류탄도 전차에게는 치명적이었으며, 철갑탄이 관통되지 않더라도 탄환이 전차 장갑을 때리면 안쪽에 장갑이 파열되면서 파편을 발생시켜 승무원들을 살상하기도 했죠. 이런 파편을 막기 위해 전차 승무원들에게는 강철과 쇠사슬로 제작된 특수 마스크가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어떤가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으스스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전차는 새로 등장한 병정이었고, 기술적으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참호 방어선을 돌파하고 보병을 지원하는 정도의 제한적 역할만 수행하였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전차는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긴 했죠. 여기에 프랑스의 르노 FT-17 경전차는 엔진실과 승무원실이 분리되어 있었고, 충격을 흡수하는 현가장치도 달려 있었기에 거주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회전 포탑을 장착하고 있어 디자인 혁신에 일조하기도 했죠. 이제 제법 전차답게 생기지 않았나요? 한편 전차를 사용한 최초의 작전적 기동을 구상한 사람은 영국의 퓰러였습니다. 퓰러는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중형 전차로 적의 후방 깊숙이 진격하여 적 보급, 지휘 체계를 바꿔야 함으로써 신속한 승리를 거두자는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플랜 1919로 구체화되어 연합군의 차기 작전 계획이 됩니다만, 아쉽게도 독일이 1918년 항복함으로써 실행되지는 못합니다. 비록 실행되지 못했던 플랜 1919였지만 전후 세계 각국의 군대는 전차를 사용한 기동전이란 컨셉에 다들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퓰러는 자신의 이론을 기계화전 이론이란 저서로 정리하죠. 미래의 전쟁은 전차를 중심으로 한 기계화된 장갑부대가 주력이 될 것이며, 보병은 전차가 운용되기 어려운 산악지역에서 작전하거나 혹은 지역을 점령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동력화 게릴라가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장갑부대는 정찰전차, 포병전차, 전투전차, 동력화 기병, 자주화된 포병과 각종 지원부대로 구성되며, 이런 기계화 부대는 기존의 전선을 따라 싸우는 부대가 아닌 해군 함대처럼 비선형 전투를 수행할 거라고 예견하였죠. 퓰러의 이런 예언은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부만 기계화된 군대로 싸우게 되어 제한적인 증명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냉전시대의 서방 선진국 군대와 소련군은 산악보병, 공수보병, 해병대와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전 군대가 기갑사단, 기계화사단, 전차사단, 차량화 소총사단으로 편성됨으로써 실현됩니다. 퓰러보다 더 퓰러스러운 사람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아닌 독일에서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독일 기갑부대의 아빠 구데리안이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독일군 장성들의 견제도 받았지만 독일군에게는 기동전이 절실했고, 전차는 기동전으로 회귀할 수 있는 구원자였습니다. 프로이센군 시절부터 독일군은 작전적 기동을 통한 결전에 익숙했고, 1차 세계대전의 소모전은 독일이 극복할 수 없는 재앙과도 같았죠.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 상황에서도 독일군은 후티어 전술을 사용하여 기동전으로 회귀하고자 할 정도였습니다. 후티어 전술은 경보병, 경기관총, 박격포, 공병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단위의 침투 부대를 적 중심으로 진출시키는 전술입니다. 강한 저항 거점은 우회하고 적 중심 깊숙이 진격하여 적을 와해시키는 전술이었죠. 후티어 전술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지만 이 침투 부대들은 걸어서 진격해야 합니다. 방어하는 연합군은 예비대를 투입하여 독일군을 저지했고, 독일군 침투 부대들은 예비대 투입을 능가하는 작전 템포를 가질 수 없었죠. 거친 전장을 탄약과 보급품을 휴대한 채로 열심히 걸어봤자 열차나 자동차 타고 안전하게 잘 닦인 도로로 증원되는 연합군을 당해낼 수 없었던 거죠. 전차란 물건만 잘 활용하면 1차 세계대전 때 겪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산 정권이 들어선 러시아에서는 서방이나 독일과는 다른 필요성에서 전차에 주목하게 됩니다. 적백 내전에서 제한된 예비대를 이전선, 저전선으로 투입하여 전선 소방수 역할을 했던 소련 불공군대는 기병 집단과 같은 기동부대가 필요하죠. 또한 트리안다 필로프와 투아체프스키 같은 소련군 지도자들은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단 한 번의 결전으로 전쟁을 결정지을 수 없고 여러 번의 연속된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적 중심에서 독립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제병연합부대를 구상하게 됩니다. 충격군이라 불리는 이 제병연합부대는 원래 전차 없이 기병, 보병, 포병 등의 전통적인 병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전차의 힘이 실리면서 대규모 전차 부대가 필요하게 되죠.
이후 벌어진 2차 세계대전에서 각국은 피와 강철의 소모를 겪는 실전을 겪게 되고 전차를 더욱 성숙시켜 비로소 전차는 지상전의 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쟁도서관이었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